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투자하고 계시나요? 모르면 공부하셔야 합니다. 크립토 시장은 모르면 죄가 되는 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토벤입니다. 비트코인이 주말간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 주었지만 그닥 힘있는 반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경기 침체가 맞는 것 같으신가요? 시장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장을 제대로 크게 볼 줄 알아야 이 긴 싸움에서 버틸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유는 금요일 고용지표 발표에서 실업률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여전히 고용시장이 좋지 않다는 걸 시사했죠.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발표가 가격 하락에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는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 며칠 전부터 59.2K 숏포지션에 진입을 했었는데, 진입 근거는 차트적 관점뿐 아니라 미국 고용지수가 안 좋게 나올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었냐면 8월 말에 비농업 고용 증가치가 290만 명이었지만 알고 보니 그것보다 81만 명 적은 수치로 정정했었던 이슈가 있었는데, 이 뉴스를 보고 앞으로 나올 고용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고 고용 지표 발표 전부터 숏포지션에 진입을 했던 것이죠. 예상대로 9월 4일 구인 이직 보고서가 안 좋게 나오고 실업률 발표와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까지 안 좋게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쭉 포지션을 들고 있었고 70% 넘게 익절을 했습니다. 100% 수익권까지도 진입을 했으나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홀딩을 했지만 아쉽게 지금 반등을 해주어서 익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익절은 익절이니 아쉽지는 않네요. 이렇게 차트뿐 아니라 지금 현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경제 지표와 함께 수익 구간을 보셔야 좀 더 확실한 수익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제는 롱 포지션으로 스위칭한 상태이고요. 진입한 근거, 첫 번째로는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구간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던 구간을 확인해 보시면 6월 말에서 7월 초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3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고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진 모르지만 저는 전 매물대 구간인 56K까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하락 채널에서 트랩이 형성되었습니다. 트랩은 채널 하단 이탈 후 다시 채널 내부로 진입하면서 채널 상단을 터치해주는 패턴입니다. 이 채널 상단 역시 56K 부근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56K 부근으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상승을 보고 있는 매크로적인 이유로는 이번 고용지표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이제 남은 발표는 GDP와 물가지수 발표가 남았는데, 그동안 물가지수 발표는 항상 안정적으로 나와 주었고 GDP도 예측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로 발표가 되었는데 오늘 내일 발표되는 수치 역시 그렇게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지수와 GDP의 안정적인 발표는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부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지금처럼 경제 지표들이 경기 침체냐 아니냐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는 경제 지표가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 전까지는 상승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지표들이 예측한 대로 나온다는 확신은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시장을 바라보고 지켜본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한 흐름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럼 금리 인하 후의 방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하면 비트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금리 인하 후에는 하락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2019년 코로나 시기 금리를 인하하고 있을 때의 비트코인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금리를 인하하지만 비트코인은 상승하지 않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리를 거의 제로금리까지 내렸음에도 바로 오르지 않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후에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제로금리 막바지 시기에 비트코인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리를 내린다고 바로 오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해소되고 난 후에는 오히려 호재 해소로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가 가격이 내려갈 것입니다. 거기다가 금리 인하하자마자 유동성이 공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승분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비트코인과 유동성 흐름 관계를 보여주는 차트를 보시면 유동성이 공급되고 난 후에 비트코인도 강하게 상승을 해준다는 걸 여러분들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유동성 공급을 보시면 불장 초입
수입의 유동성 양과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아직 유동성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넘었다는 것인데, 그 뜻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거죠. 따라서 금리 인하 후에 유동성이 천천히 공급되면서 이미 가치를 인정받은 비트코인은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까지는 분명히 강한 상승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 기다린 사람들은 모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소식이 하나 남았는데, 지금 현재 해리스가 다시 트럼프 지지율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지지율은 거의 동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일에 대통령 토론이 열린다고 합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이번 대통령 토론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발언을 해주냐가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 기술정책단체에서는 이번 대통령 토론에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질문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금 크립토 유권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진 상황에 해리스는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트럼프는 미국을 비트코인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중요한 대통령 공약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트럼프나 해리스, 지금 지지율이 박빙인 상황에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함으로써 크립토 유권자들의 표를 확보하려고 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전 기대감에 대한 상승분과 함께 상승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짧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